당신은 부인의 가슴을 정말 부드럽게 쓰다듬어 버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인의 몸은 계속 변해 그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늦어지기 전에 정말로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몸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동시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동영상을 끝까지 볼 이유.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나왔습니다. 그분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망설이면서도 결국 용기를 내고 신중하게 마음속을 뚫어주세요.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감정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는 누군가의 진심이라는 것이 내 몸은 깨끗할까? 그 걱정에 대해 강제화에 함께 풀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동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자신을 소중히 케어하면서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서로 가까이 가는 방법에 대해 모두 가르칩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면 코멘트에 짧아도 동감입니다 라는 말로 함께 참가해주세요. 진심으로의 대화가 부부가 다시 친해진다. 최선의 시작이 된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우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민감한 부위를 애호하는 것은 시험해볼 가치가 있습니까? 부끄럽고 무서워 또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만 이 질문의 대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네, 시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자세 그리고 최신의 위생관리가 수반하면의 이야기입니다.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애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접촉을 넘어 심리적 신뢰, 궁극적으로는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막연한 상상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동영상에서는 매우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10년 이후의 부부가 어떻게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을까 하고 그 핵심에 있는 사랑부, 특히 여성의 음부는 단순한 자극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수많은 감각신경과 심리적 민감성이 얽혀 있어 무엇보다 그녀의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은 그만큼 섬세하고 심각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는 면역력과 피부 재생 능력이 서서히 저하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여성의 외음부는 점막과 부드러운 피부로 되어 있어 상처에 매우 민감하고 시립고 주변은 체온과 습도가 유지되는 구조로 세균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손톱 아래에 숨어있는 박테리아는 종종 대장균, 황색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 등 여성의 요도염과 지렴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주요 온상입니다. 특히 발가락이 뜨거나 거친 경우 여성의 점막을 긁거나 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톱은 짧을 뿐만 아니라 손톱으로 부드럽게 마무리, 손톱 주위의 감피도 깨끗하게 정돈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아 손톱 관리는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손톱깎이는 손톱의 가장자리를 거칠게 하고 작은 균열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길이를 유지하면서 표면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피 처리도 잊지 말아주세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6단계 손 세척 방법으로 30초 이상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5레벨의 약산성 순수 비누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화장실의 올바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시다. 우선 미지근한 물로 손을 적시십시오. 거품은 더러움과 세균을 감싸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확실한 거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바닥을 문지르고 손등도 잊지 않고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까지 씻어 흐르는 물로 확실히 비누를 씻어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30초 이상 걸려 실시함으로써 손에 부착된 세균의 99% 이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균 비누에 포함되는 트리클로산이나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등의 성분은 민감한 부위에 닿았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나 자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끈적임이 없는 수분 기반 제품이 권장됩니다. 보습제 선택도 중요합니다. 글리세린과 히알루론산과 같은 보습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좋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와 피부가 접촉할 때 생기는 마찰을 줄여 그녀가 보다 편안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셋째, 신체 접촉 전에는 반드시 그녀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중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성의 성적 흥분은 물리적인 자극보다 심리적인 안정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즉 자신이 존중되고 있다는 확신과 쾌적한 정서가 따라야 혈류가 외원부에 집중되어 클리토리스와 질취편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생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시다.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려 애착이나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반응은 여성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성적 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호흡을 목표로 표정, 어깨의 긴장도 등을 최신으로 관찰하고 손가락 끝이 닿기 전부터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의 비언어적 사인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의 표정도 중요한 지표로 안심하고 있을 때는 눈이 부드럽고 경계하고 있을 때는 눈에 긴장이 보입니다. 어깨나 목의 근육 상태도 관찰합시다. 부터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시 손가락 끝으로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쓰다듬어 체온을 맞추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모든 후속 감각 경험을 훨씬 더 풍부하고 감동적으로 만듭니다. 첫 번째 접촉은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그녀의 어깨와 팔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으로 시작합시다. 손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따뜻한 물로 손을 씻거나 손을 문질러 마찰열로 따뜻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실온도 적절하게 조정해 그녀가 추위를 느끼지 않는 환경을 정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성의 음부는 복수의 부위로 구성되어 있어 각 부위는 감각의 민감도와 반응이 서로 다르다. 밖에 나타난 부분은 외부 보호막의 역할을 하면서도 섬세한 자극을 느끼는 부위로 내부에는 보다 깊게 연결된 반응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성의 외음부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시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감도가 낮고 첫 접촉에 적합합니다. 소음심은 대음심 안쪽에 있는 얇은 조직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이것은 남성의 음경의 첨단의 2배의 신경 밀도에 해당합니다. 가벼운 쓰다듬는 자극권을 그리는 움직임, 일정한 압력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부위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쾌감과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클리토리스에 대한 자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시다. 서서히 원을 작게 해 가고 클리토리스에 접근해 갑니다. 직접 클리토리스에 닿을 때는 우선 가볍게 접하는 정도부터 시작. 그녀의 반응을 보면서 압력이나 속도를 조정합니다. 상하의 움직임, 좌우의 움직임, 원을 그리는 움직임 등 다양한 패턴을 시험해 갑자기 빠르거나 느리게 하는 대신 그녀의 반응에 따라 점차 변화합니다. 또한 때때로 휴식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속적인 자극은 감각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 흐름입니다. 일정하고 상냥한 리듬으로 그녀의 신호를 존중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확신합니다. 물결처럼 상하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높아져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추는 것이 그녀에게 최대의 쾌감을 주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함께 체형이 바뀌거나 피부의 질감이 변화하는 것으로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나 사회적인 편견에 의한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하는 소중한 생각과 같은 긍정적인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녀의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성을 위한 올바른 사랑부의 방법은 단순한 기술이나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와 배려 그리고 체온이 전해지는 매우 섬세한 표현의 언어입니다. 반대로 기술적으로는 미숙이라도 진심이 담긴다면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깊게 울립니다. 배부의 본질은 상대에게의 애정과 존중을 손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부의 손을 대는 것은 대화 없이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위는 비교적 안전하고 그녀도 받아들이기 쉬운 장소입니다. 어깨에 손을 놓고 가볍게 마사지하도록 쓰고 있습니다. 이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의식하고 천천히 움직임으로 실시합니다. 어깨에서 팔에서 몸과 서서히 아래로 이동해 갑니다. 이때도 강한 압력은 피해 깃털로 쓰다듬는 듯한 가벼운 터치를 유의합니다. 긴장을 풀고 갑자기 시간을 들이면 그녀의 마음과 몸이 준비됩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천천히 옷에 스며들도록 신중하고 부드러운 리듬이
기본입니다. 여성이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신체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열립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당신의 애정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둘째, 손가락 끝보다는 손바닥과 손등의 넓은 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바닥은 손가락 끝보다 훨씬 넓은 접촉면을 가지고 온도도 균일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력도 분산되기 때문에 보다 상냥한 자극이 됩니다.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그녀의 몸을 감싸도록 터치함으로써 안심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는 감각과 비슷하다. 손등도 유효한 부위입니다. 손등은 손바닥보다 더 부드럽고 섬세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나 목 등의 민감한 부위에 닿을 때는 손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허벅지를 가만히 감싸 조용히 손을 멈추어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조용한 체온 하나로 신뢰가 자랍니다. 정지한 손의 힘에 대해 설명합시다. 이 성적 접촉은 그녀에게 안심감을 주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을 제거합니다. 또한 당신이 그녀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 신뢰관계를 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리듬은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자연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심박, 호흡, 뇌파 등 모든 것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부의 리듬이 이러한 자연적인 리듬과 조화할 때 가장 깊은 릴렉제이션과 쾌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도 이 리듬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급격한 변화는 신경계의 스트레스. 한편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리듬은 신경계를 릴렉스시켜보다 민감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녀의 호흡을 느끼면서 그 속도에 맞추어 손의 움직임을 맞추어 보세요. 그녀의 호흡의 리듬을 관찰하고 그 리듬에 맞추어 손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것으로 깊은 레벨에서의 튜닝이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단조롭지 않고 이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조로움은 지루함을 낳고 너무 불안을 낳습니다. 적당한 변화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천천히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단어의 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시다. 적당한 타이밍에 바래지는 애정이 담긴 말은 물리적인 자극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에 직접 작용해 안심감과 사랑받는 실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효과적인 말의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아름다운, 사랑하고 있는, 기분 좋다, 더 계속하고 싶다, 너를 사랑하는 등 애정과 존중을 표현하는 말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그녀의 불안을 없애고 신뢰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눈과 눈을 맞추는 것으로 단어 이상의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타이밍으로 눈을 맞출 때는 눈을 흔들어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 인생 경험의 축적 등 다양한 요인이 관계성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다 깊은 이해와 공감에 근거한 관계를 구축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친밀함은 어린 시절과 같은 격렬함보다 조용하고 깊은 애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물리적인 행동보다 그 전에 얼마나 배려와 공감을 쌓았는지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성의 몸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윤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윤활제의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친밀함을 유지하는 확신으로 감정의 흐름과 신체에 대한 존중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순히 몸에 접하는 것보다 상대의 내면을 배려하는 섬세한 손의 만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시다. 소가학자나 심리학자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가학자보다 콜먼 박사는 중년기의 성적 관계는 젊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에서 더 깊은 친밀함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는 보다 성숙한 형태의 애정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물리적인 친밀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도 여성의 감각 반응은 신경계, 특히 정서와 연결된 자립신경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뇌피질, 대뇌편염계, 사상하부 등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감정기억, 생리적 반응을 통합합니다. 이 때문에 항상 좋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번의 접촉이 애정과 존중이 가득한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기억으로 축적되어 미래의 반응을 더 좋게 합니다. 부적절한 접촉이나 준비 부족 상황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을 긴장시켜 성적 반응을 억제합니다. 이 때문에 항상 릴렉스한 환경을 만들어 그녀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정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도파민은 쾌감과 보상감을 만들어냅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사는 64세의 남성 다나카 이치로 씨 부부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별개의 소파에 앉아 식사 때도 필요 최소한의 대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에서 촉각은 가장 길게 남는 감정의 언어라는 말에 접한 그는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노인의 고독감과 접촉 프로그램에서는 적절한 신체 접촉이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들 부부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동반하고 있는데 어느새 신체적인 접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돌리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바닥으로 아내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시다. 아내는 처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만 싫어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2일째는 손을 잡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해 엄지손가락으로 아내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3일째는 손을 잡으면서 아내의 어깨에 가볍게 만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내가 자연스럽게 등을 향한 토키나카 씨는 등을 쓰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몸이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신체적인 기쁨과 자신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나카 씨는 그날 이후 벌써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타나카 씨가 배운 교훈에 대해 설명합시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가정을 소중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였습니다. 또 아내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쾌적하게 느끼는 페이스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다 깊은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오사카부 논시에 사는 61세의 여성 사토 준코 씨의 이야기입니다. 사토 씨는 침대에 누워도 서로의 등을 향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사토 씨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시다. 사토 씨는 전업주부로서 3명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뒤에도 오랜 습관으로 서로 거리를 둔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서로의 몸을 새롭게 알게 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워크숍에서는 우선 참가자끼리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만 친밀한 관계에서는 감정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돌아온 후 그녀는 직접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녀가 몸을 깨끗이 하고 침대에 누워 천천히 그의 손을 자신의 허리에 끌어당겼다고 그도 또 신중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시다. 처음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또 아내가 몸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잘 생각된 결단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도 또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일째는 허벅지를 따라 내리는 손의 만남이 태어나 3일째의 밤 남편이 손을 움직였을 때 사토 씨는 입을 누르고 울었습니다. 3일간의 진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시다. 이 3일간은 부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첫날의 등을 쓰다듬는 행위는 매우 심플했지만 오랫동안 잃어버린 신체적인 접촉을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때 두 사람 모두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여기에 접하는 것으로 사토 씨는 남편의 진지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일째의 밤의 사건은 두 명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토 씨는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이 시들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적 감정이나 신체적 기쁨은 잃어버린 것이라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만 남편의 애정이 담긴 접촉에 의해 그러한 감정이 아직 자신 안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령은 감정이나 신체적인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접근과 애정이 있으면 몇이 되어도 이러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울면서 서로를 안아 짊어졌습니다. 이 법요는 단순한 신체적인 접촉을 넘은 깊은 감정적인 재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쌓아온 벽이 무너져 두 사람이 다시 마음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은 기쁨 앤드 감사, 애정 등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눈물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순간부터 두 명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시선의 배려, 작은 접촉 하나가 더 많은 것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랑이라고 불리며 젊을 때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상대의 결점을 포함하여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약간의 표정의 변화, 손의 움직임, 시선 등으로 상대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지금의 시기는 서로를 잘 알면서도 가장 간단하게 간과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정중하게 케어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하나입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힘에 대해 설명합시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은 실은 말 이외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정, 존중, 배려 등의 감정은 말보다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이런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민감한 화제이므로 망설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용기 있는 대화가 돌아와 관계를 보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용기 있는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시다. 성적인 화제나 신체적인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어려워. 특히 일본 문화에서는 이러한 화제는 그러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제에 대해서도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상대의 기분을 존중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부부는 새로운 수준의 친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길을 더해주길 바란다. 변화의 시작에 대해 설명합시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타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남으면 댓글로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랑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정중하게 케어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하나입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힘에 대해 설명합시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은 실은 말 이외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정, 존중, 배려 등의 감정은 말보다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이런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민감한 화제이므로 망설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용기 있는 대화가 돌아와 관계를 보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용기 있는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시다. 성적인 화제나 신체적인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어려워. 특히 일본 문화에서는 이러한 화제는 그러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제에 대해서도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상대의 기분을 존중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부부는 새로운 수준의 친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길을 더해주길 바란다. 변화의 시작에 대해 설명합시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타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남으면 댓글로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랑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정중하게 케어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하나입니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힘에 대해 설명합시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은 실은 말 이외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애정, 존중, 배려 등의 감정은 말보다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이런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민감한 화제이므로 망설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용기 있는 대화가 돌아와 관계를 보다 부드럽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용기 있는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시다. 성적인 화제나 신체적인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어려워. 특히 일본 문화에서는 이러한 화제는 그러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제에 대해서도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상대의 기분을 존중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부부는 새로운 수준의 친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길을 더해주길 바란다. 변화의 시작에 대해 설명합시다. 큰 변화는 항상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 타세요. 이 동영상이 마음에 남으면 댓글로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사랑은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